지금 동남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얼마나 잔혹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이번 충돌이 여과 없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시스템의 검증장이었습니다. 태국은 압도적이었고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의 압도적인 승리 공식 뒤에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한국식 포병교리와 전쟁 수행 체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주변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는 나름대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병력 수도 꽤 되고 지상 장비 숫자도 밀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SNS에서는 한국군이 와도 캄보디아를 쉽게 못 이긴다거나 숫자로 보면 우리가 해볼만 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 개시와 동시에 태국 공군의 F-16과 그리펜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로 위장한 군사시설, 연료저장소, 통신 거점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하늘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지상군은 그냥 움직이는 표적판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없는 군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는지 캄보디아는 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지상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120mm 다연장포를 꺼내들자마자 태국군은 불과 2분 만에 대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한 건 태국군의 사격 속도가 아니라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태국 포대들이 마치 한 사람이 쏘는 것처럼 수초 단위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포탄을 날려 캄보디아 포대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건 개별 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쏘는 게 아닙니다. 상위 지휘 체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표적을 찍어주면 기계적으로 동시에 때려버리는 전형적인 한국군 스타일입니다. 태국은 비록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운용하지는 않지만 한국과의 오랜 군사 협력을 통해 한국군의 포병교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분산된 화력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이 한국식 TOT 사격 개념이 실전에서 구현되자 캄보디아군은 대응 사격은커녕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드론전의 양상은 더 처참했습니다. 캄보디아군도 나름대로 자폭 드론은 날렸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격차는 냉혹했습니다. 캄보디아 드론은 비행조차 불안정했고 GPS 교란에 맥을 못 추며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병사들이 진지 이동 장면을 SNS에 올리는 보안 사고까지 치면서 태국군에게 나 여기 있으니 때려달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의 드론은 정찰과 타격이 물 흐르듯 연결됐습니다. 드론이 표적을 찍으면 후방에 포병이 때리고 공군이 마무리하는 이 유기적인 연결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군이 지겹도록 훈련하고 강조해온 네트워크 중심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분쟁은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갖춘 군대와 숫자만 믿는 군대의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한국군 별거 아니라고 조롱했던 그 글들은 현대전이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비극적인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병력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피를 흘리며 배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주변국들,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공권 없고 시스템 없는 군대는 그냥 덩치 큰 시체나 다름없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게 바로 한국의 FA-50입니다. 이집트는 이번 사태를 보며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식 시스템 전체를 이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FA-50 100대 도입 협상이라는 매머드급 딜이 오가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36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64대는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만 사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항공산업 생태계와 운용 노하우를 통째로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FA50은 단순한 병공격기가 아닙니다. 지상군과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고 정찰 자산과 연동되는 네트워크전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집트가 FA50을 선택했다는 건 곧 중동과 아프리카의 군사 표준이 한국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방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무기 자체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무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지 그 운용 교리와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으로 까다롭고 중국 무기는 싸구려라 믿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시스템까지 완벽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짧은 전쟁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세기식 재래식 군대로는 절대 21세기형 네트워크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1세기형 전쟁의 표준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성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총포를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방식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려 퍼진 포성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전쟁을 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한국처럼 싸우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